경부고속도로 양옆 50m는 비워두시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이오. 박정희 대통령의 뜻은 머지않은 훗날 알 수 있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 국도 및 지방도로의 포장률은 고작 5.6%에 등록된 자동차는 5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는 당시 갑부들의 상징일 뿐이었죠.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경부선 기차뿐이었습니다. 7시간이 걸렸죠. 자동차로 갈 경우 무려 1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5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위 그림은 박정희가 직접 스케치한 경부고속도로의 구상도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는 엄청났습니다. 김대중은 가뜩이나 모든 투자가 경상도 집중에 전라도는 푸대접이라며 불만을 표출했고, 김영삼은 박정희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무리한 처사라 비난하였습니다. 언론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었으나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건설에 군 건설공병단까지 투입하는 등 거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 나갔습니다. 공사기간 중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은 현장 인부들과 함께 야외 숙소에서 숙식하면서 함께 투입되었습니다. 정주영은 당시 현장에서 사원으로 근무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똑똑하고 부지런함을 알아보고 그를 중요 임원으로 발탁하게 됩니다. 당시 당제터널은 주요 난공사 중 난공사로 너무 위험해서 모두가 기피하기에 이르렀는데, 현대건설은 흑자를 포기하고 비싼 조강 시멘트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보다 못한 오너 정주영이 직접 장비를 들고 나서자 결국 모두가 다시 힘을 합쳐 공사를 재개합니다. 당제터널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 최대 난관이자 위기였는데 이렇게 극복이 됩니다. 여담으로 당제터널은 영화 터널의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완공됩니다. 원래는 1971년 말에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조기 완공됩니다. 2년 5개월 정도가 걸렸으며 총 길이 428km, 총 공사 비용은 429억 원, 동원 인력 900만 명, 중장비 165만 대, 철근 5만 톤, 공사 중 사망자 77명을 기록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싼 비용과 최단 기간으로 건설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23.6%에 해당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경부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이었고 이것도 너무 넓은 도로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50년 앞을 내다본 박정희는 고속도로 양옆 50m는 비워두라는 명령을 수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이는 얼마 안 가서 현실로 드러났죠. 1975년부터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8차선이 되고 1985년부터는 10차선으로 더 확장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은 그저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으나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하루 생활권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한국의 수출을 전담하다시피 했던 중요 지역인 부산에 물자를 원활히 공급하여 수출의 극대화를 시킨 것도 있지만, 고속도로 개통으로 시골에 있던 젊은이들이 근처 도시의 공장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창출 및 중공업 산업화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중공업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을 전국으로 전파하기도 했고, 생산된 농산물이 전국 방방곡곡 유통되면서 농촌 역시 부유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 산업의 발전, 제철 수요의 증대, 인접 도시의 발전, 국토의 균형 발전 토대 마련 등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생겨 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경험을 기초로 건설사들은 훗날 중동건설에 투입되어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절감되는 사회비용은 연간 2조 9천억 원에 달하게 되었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인접지역은 인구 증가 추세나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도 엄청나서 다른 고속도로의 적자를 메꿀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10년간의 통행료 수입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인 429억을 뽑아내었다고 합니다. 박정희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엄청난 반대로 인해 미뤄졌을 경부고속도로.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자칫 기약 없이 미뤄졌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